광복 76주년.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에 앞장서 희생과 헌신을 무릅쓴 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기며 해외의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만나 광복 76주년의 의미를 짚어봅니다. 해마다 8월 15일 광복절이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까지 헌신했던 독립유공자들을 기리고 재조명하곤 합니다. 하지만 독립유공자 후손의 삶은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서글픈 이야기가 나올 만큼 빛나는 선조의 업적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들어오십시오. 지난 1970년 캐나다에 이민을 온 윤영수 씨. 건국 훈장 독립장을 받은 독립운동가 윤창하 선생의 손자입니다. 국가에서 인정을 받고 유공자 훈장을 표창장을 받은 주요 공적은 제가 알기로는 군자금을 조달하는데 크게 이제 활약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독립협회에 그게 한국에서 그때 당시에 국내 최대의 독립운동 단체래요. 거기에 가입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고향의 우리 집안을 우리 할아버지가 제대로 돌보시지를 못했어요. 늘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군자금을 갖다가 모금을 하느라고. 윤영수 씨가 3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아버지 윤창하 선생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온 가족이 가난하게 지냈던 것만은 생생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전부 다 가난에 허덕이고 참 어려운 생활들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별로 다를 바 없이 저희 어머님이 평생을 갖다가 일정한 직업이나 기술도 없이 그렇게 싹바느질을 참 많이 하셨어요, 평생. 광복 이후 한국전쟁을 겪은 조국은 지독한 가난에 독립유공자 후손까지 돌볼 여력이 없었고 결국 윤영수 씨 가족은 2005년이 돼서야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의 대우를 받고 국가보훈처로부터 연금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홍원표 씨의 사정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홍원표 씨는 지난 2001년 캐나다에 이민 오기 전까지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 관현악단 단장까지 지냈습니다. 이런 성공이 있기 전까지 어린 시절 겪었던 고난은 그야말로 남들이 상상하는 이상입니다. 비구자는 베개를 뜯으니까 그 안에서 모밀 껍데기가 나와요. 예, 그거를 맷돌에 갈아서 머리때가 거기에 얼마나 묻었겠어요. 예, 그거를 헹구고 거기다 소금을 좀 뿌려서 먹어보기도 하고. 홍원표 씨의 집안은 독립운동가를 셋이나 배출했습니다. 증조부는 건국 훈장을 받은 홍재설 선생. 할아버지 홍종욱 선생은 용인에서 3.1운동을 이끌었고 작은할아버지 홍종엽 선생까지 독립운동에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독립운동가 집안의 자손이라는 건 큰 명예였지만 아버지마저 한국전쟁에 참전해 돌아가시면서
홍원표 씨 역시 지독한 가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만 그랬던 게 아니고 정말로 가난하고 그래서 그 정말 못 배운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찾아지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혜택이 할 수 있는 대로 이제 대한민국도 잘 사는 나라가 됐으니까 예.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유공자 또 6.25 참전 용사들 이런 분들 가족들한테는 더 많은 혜택이 주어졌으면 예,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예, 저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을 되찾은 지 76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발굴과 정리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제와 싸우다 목숨을 잃은 독립운동가는 1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유공자로 인정된 것은 15,000여 명에 불과해 추정치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칩니다.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해준 독립운동가들을 제대로 발굴하고 더 늦기 전에 선조의 희생으로 가난과 아픔을 겪어야 했던 후손들을 찾아내야 하는데 이들에 대한 마음은 해마다 광복절이면 잠시 생겼다가 사라지는 일시적 관심거리가 된 것은 아닐까요? 머나먼 캐나다 땅에서도 우리 동포들이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애국지사들의 이야기라는 책을 펴낸 김대혁 씨. 벌써 7년 넘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훈 문예 공모전을 열어서 당선된 작품을 책으로 5권째 엮고 있는데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던 이들을 기억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검증된 후손들에 대한 예우도 갖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애국자들의 조국과 민족애가 없었다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민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싸워준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은 오늘날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분들의 후손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며 우리도 그분들을 기념하는 사업에 동참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가난에 허덕이던 과거, 한때는 할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다는 윤영수 씨. 하지만 돌이켜보면 할아버지의 모습은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남습니다.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은 제가 우리 할아버지 하신 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강대한 선진국으로 도약한 거를 참 생각해 보면은 감격스럽게 짝이 없어요. 예, 조그마하지만은 거기에 일조를 하신 할아버지를 제가 또 고맙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느덧 광복이 76년째 됐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력이나 대한민국의 모든 품격이나 이런 것들이 올림픽을 비롯해서 각종 산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제는 뒤떨어지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예, 광복 76년 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저희 그 윗분들이나 또 앞으로 창창하게 살아가야 될 우리 그 후손들이 더 큰 마음속에 긍지를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되찾고 바로잡기 위해 목숨을 다 바쳐 희생한 이들의 헌신을 기리며 선조의 희생으로 인해 고된 삶을 보내야 했던 후손의 삶까지 돌아보는 광복절이 되길 바라봅니다.
유럽의 문화 수도, 유럽 문화 1번지라 불리는 파리에 지난 5월 오직 K-팝을 위한 공간이 열렸습니다. K-팝 카페의 이름은 킥. 멋진 아이들을 위한 K-팝이라는 뜻으로 K-팝 is for cool kids의 약자입니다. Moi, en fait, j'ai grandi en écoutant de la K-pop, sauf qu'en France, il y a ce préjugé que comme la K-pop, c'est une musique étrangère, il y a beaucoup de préjugés négatifs si on regarde dans les médias français aujourd'hui, parce que je veux changer cette vision des choses, je veux rendre la K-pop cool en France et je veux que tout le monde se dise « Ah, c'est trop cool et moi aussi j'ai envie d'écouter de la K-pop en fait ». 이곳에선 매주 다양한 K-팝 관련 행사가 열리는데요. 오늘은 K-팝 팬들이 모여 서로의 애장품을 내놓는 K-팝 굿즈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바자회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됩니다. Je suis venue pour découvrir le café et c'était la braderie solidaire, c'était un peu l'occasion de venir découvrir du coup. Oui, j'ai apporté 2 posters. Je trouve que le concept est très sympa, c'est très frais, avec des jolies couleurs et c'est vrai que ça fait penser à K-pop, on retrouve cette fraîcheur, la beauté, parce qu'il faut dire que dans la K-pop quand même, côté physique c'est très important et très présent. 음료 이름도 K-팝 그룹의 이름이나 노래 제목을 딴 것이 눈길을 끕니다. 이 카페를 만든 사바나 씨는 한류 초창기이던 2008년 아이돌 그룹 원더걸스에 빠져 K-팝 세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동안 K-팝에 대한 열정을 함께 나눌 공간이 없다는 점이 늘 아쉬웠는데요. Depuis très très longtemps je suis fan et je me suis toujours dit que j'aimerais avoir ce genre de lieu. Ce concept store, il est assez particulier parce que ça mêle donc une partie boutique avec des goodies de K-pop, avec des produits coréens, enfin par exemple des ramyeon. En fait c'est tout ça qui nous a inspiré en fait à créer ce lieu de vie où on fait des événements toutes les semaines quasiment. 지난 6월 BTS 데뷔 8주년을 기념한 행사에는 팬들이 몰려 카페 앞에서 3시간씩 줄을 설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이틀 동안 무려 1,200명이 방문했죠. 코로나 장기화로 많은 상점이 문을 닫았지만 이곳은 K-팝을 듣고 노래에 맞춰 춤추는 한류 팬들로 늘 북적입니다. Notre ambition pour plus tard, en fait, Notre ambition pour plus tard, en fait, ça serait aussi de développer en fait les événements qu'il y a ici. Donc, comme ici, on a fait la braderie, on aimerait faire en fait des cours de coréen, on aimerait faire des karaokés, des projections de films, des projections de drama. 앞으로의 계획은 파리를 넘어 프랑스 곳곳에 제2, 제3의 킥 카페를 여는 것. 카페를 통해 K-팝과 한국 문화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J'aime beaucoup leur musique et aussi leurs clips qui sont originaux pour certaines chansons. Après pour aussi les boys bands, je trouve qu'ils sont très beaux aussi. Mon groupe préféré c'est SHINee et Girls' Generation. Oui, depuis quelques années, on rencontre vraiment beaucoup de fans de la culture coréenne. Donc je pense que ça peut continuer encore des années quoi. 프랑스 전역의 K-팝 팬이 모여 열정을 나누고 한국을 알리는 한류 열풍 중심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파리에 K-pop 카페가 있어요. 킥 카페에서 만나요. 꼭 만나요.
보온 행사의 중점을 후손들과의 그 네트워킹을 더 강화하는 쪽에 그런 쪽에 두기 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줌으로써 그 우리 그 관계를 계속 발전 또 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For the scholarship, it is a great honour, and it is really great to see the connection continuing between New Zealand and Korea as one of the descendants of the veterans. When we left, many of us were very disappointed that the country wasn't reunited. We veterans could do to aid the reunification, we'll do. 카우보이를 직접 만나고 하얼빈의 한 대학 인근입니다.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스위스 쭈리히에서 러시아 플라디보스토크에서 독일 함부르크에서 화이텐월드